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7일자 138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게요. CL 차트죠.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다가 쭉 치고 내려왔죠. 이스라엘이랑 공격하고 그 공격의 레벨이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일단 불확정성이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쭉 내려와서 빠졌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초록색 라인 80.5하고 85.425 5달러 레인지 안에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월요일 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여기에서 저항받고 이 빨간색 83.34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고점은 이 트렌드 라인 따라갔지만 결국 다시 빠져서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이 밑에까지 좀 빠져서 내려왔다가 몇이었죠? 81.99까지 빠져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고 목요일에 그래서 83.83까지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이제 높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좀 더 내려오다가 올라갔었지만 다시 빠져서 내려오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주일 동안 이 트렌드 라인 아래에서 눌려 있고 제가 여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83.34 라인 굉장히 세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올라가는 것 같아서 83.34 라인에서 한번 저항 받을 거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가 중동, 국제 정세 때문에 훅 빠져서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 87.63까지 갔죠. 그리고 뭐 고점은 87.67까지도 갔는데 그냥 여기 있는 87.63으로 고점인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리고 나서 빠져서 내려온 거였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서 85.41을 상한선 그리고 84.89 라인도 뭐 그렇게 강한 저항선으로 보기가 좀 어렵죠. 이거 누구였는지 좀 볼까요? 여기서 뭐 일단은 여기 있는 고점이었기 때문에 놔두기는 하는데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정도의 저항선이라고 보고 강한 놈은 85.41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반등을 월요일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트렌드 라인 하나 다시 새로 그려주고 그 새로 반등하는 트렌드 사실은 이게 월요일날 이게 찍어 놓는 건 좀 그렇고 화요일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찍었더니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내려오신 저점 올 때마다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새로 그려서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뭐 그래야지 그 다음날 이렇게 반등하는 포인트를 잡는데 유리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개를 막 계속 그려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그래서 뭐 그거는 본인들이 그거 여러 개를 잘 구분해서 컨트롤 하실 수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새로 신저점이 올 때마다 여기에 있는 로컬 저점으로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리는 게 좋기는 한데 또 너무 복잡하면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간결하게 하시는 노하우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딱 그리고 났더니 전체적으로 좀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보시면 뭐 새로운 트렌드 패러렐 채널 같은 거 하나 그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얘네요.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 있는 포인트랑 여기 있는 포인트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을 이 밑에 있는 저점으로 하는 패러렐 채널을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올려봤더니
고점이랑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와서 다시 쭉 올라가서 저항받고 내려오는 이 채널을 얘가 딱 찍고 돌아서 올라가는 때까지는 이게 패러렐 채널인지 몰랐던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다시 이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패러렐 채널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가서 90까지 올라가는데 사실 이 패러렐 채널은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아요. 매크로까지 고려를 하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반전되는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밑에 있는 패러렐 채널 없이 이 밑에 있는 트렌드 라인만 가지고 놓고 이렇게 보면은 추세가 꺾였네라는 게 한눈에 확 안 들어오죠. 하지만 얘가 다시 저는 굉장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꺾여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 다시 보시면 여기에는 얘를 이렇게 빼놓고 여기만 놓고 이게 여기 이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깨지는 걸 보면은 이게 얼만큼 이 추세를 거슬러서 꺾어서 내려오는지가 잘 안 보이는데 패러렐 채널을 하나 딱 그려놓고 이게 만약에 여기를 뚫고 내려오면은 이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 깨져서 내려오는구라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금방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도 패러렐 채널을 그린다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있고 사실 지금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은 뭐 굳이 이제 계속 놔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 트렌드 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은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출게요. 그러면은 뭐 이 밑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언제부터 1월 달부터죠. 1월 달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뭐 국제 정세적으로나 뭐 수급으로나 봤을 때 87.63이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고 이 위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트렌드가 있었고 지금 여기에서 이 트렌드에서 이렇게 한번 반전이 된 상황.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85.41까지만 가 상한선이라고 보고 있지만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85.41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빠져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레인지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크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상향 패러렐 채널에 맞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3.34 라인 이 라인이 또 어떻다? 되게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고점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지금 종가죠. 종가고 여기서는 떨어져 내려왔을 때 거의 시가 쪽에 해당됐고 여기 다시 종가도 이 근처에 있고 금요일에는 여기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고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서 도지 만든 상황인데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더 올라가 봤자 85.41 라인, 84.89 라인 이 정도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내려와도 80.55 라인에 있는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거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잘 못 들으셨으면 다시 백해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CL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 있고 있던 그리고 트렌드 라인 따라서 패러렐 채널 새로 그렸고 기존에 있던 패러렐 채널 평행 채널 지우고 여기가 이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이었죠.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지울 거 지우고 새로 그릴 거 그리고 하면서
이제 이 그림 그리는 연습, 차트 분석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ES로 넘어가 볼까요? ES입니다. ES 쭉 빠져서 내려와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던 언제부터였죠? 작년 10월부터 올라가던 트렌드가 꺾였어요. 이만큼 여기서도 뭐 살짝 한번 꺾인 적 있고 했지만 꺾인 적이 없었죠. 그 이후에. 그래서 꺾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걸 보시면 한번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그래서 거의 이 정도에서는 비슷한 라인으로 가는 것 같은 정도의 꺾임이었었죠. 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꺾인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뭐 그런 적이 전에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갔을 때 막 이건 거의 3월부터 언제죠? 21년, 그러면 1년 반 이상, 뭐 1년 15개월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정도까지 지속된 거였던 게 꺾여서 이렇게 내려갔죠. 한번 꺾여서 다시 반등하나 싶었지만 다시 밀리고, 또 반등하나보다 했지만 밀리고, 뭐 이런 식이었었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 뭐 기억을 못해도 저렇게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크게 꺾여서 여쯤에서 꺾여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된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뭐 이런 패러렐 채널은 이제 더 이상 이유가 없죠, 나들. 거기까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건 좀 많이 어려워 보니까 이런 거 지워버리고, 얘는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익스텐드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남겨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거의 평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각도가 이게 살짝 붙네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이 두 개가 어차피 어프록시버트 해가지고 그린 거라서, 손으로 그린 거라서 딱딱 그걸 맞춰서 그린 게 아니라, 일단은 요 포인트하고 맞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잘 안 맞네. 이게 지금 마그네트가 있어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 정도 포인트로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킵을 하는 거고, 일단 얘는 놔둬 보겠습니다. 이 패러렐 채널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꺾여서 내려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얘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게 되면 5060에서도 지지받고, 여기에서도 지지선이 두 개 이렇게 있고, 이 밑에 있는 4936.50도 지지받을 수 있고, 이게 몇 개 그려놨었죠. 네 개 그려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에 이미 그려놨어서, 그 전주에 이미 그려놨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밀려서 내려왔었어. 4959점까지 이렇게 내려왔었던 거라고, 그 전전주에 저 그려놓은 거고, 여기 새로 그린 거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일단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 받았다는 것은 그 레벨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여기 5천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거예요. 이 5천은 그냥 그린 거죠. 여기 뭐 이런 전고점, 전저점 없이 5천이라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에 해당되는, 거기에 어떤 심리적 저항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00으로 떨어지는 거, 000으로 떨어지는 거, 당연히 000 3개로 떨어지는 게 강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5천은 지키겠다라는,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트레이더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5천이 별로 뭐 크게 문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럴 거야 라는 기대감 같은 거죠. 그래서 5천에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간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화 잘 치고 올라갔고, 수요일 음봉 만들었지만 도지, 양봉 만들었지만 도지, 심지어 여기는 십자가 도지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뭐 아시겠지만 어닝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도 있었고, 테슬라도 있었고, 메타도 있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같은 날 했었죠. 그래서 그게 보통은 이제 어닝이 그렇게 잡히면은 장이 끝나고 어닝이 발표가 되니까 그 다음 날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 화요일에 발표된 것은 수요일에 영향받고, 수요일에 발표된 건 목요일에 영향을 받고, 목요일에 발표된 것은 금요일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때문에 그 나스닥 8개 종목만 주로 보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도 이제 어닝이 많이 발표돼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ES랑 NQ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어닝은 언제는 계속 지금 어닝이 발표가 되지만 주요한 나스닥 기술주들의 제가 보는 8개 중에 5개가 이번 주에 어닝이 있었고, 나머지들은 뭐 애플이 다음 주, 그리고 엔비디아가 한 달 후죠. 5월 22일이고,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 6월 6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 그 주식들은 뭐 그때 가서 보면 되지만, 일단 어닝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어닝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레이트 시전, 뭐 모든 사람들이 동결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레이트 시전 있고, 그 레이트 시전 지나면 논판 페이롤 있고 해서 다음 주도 이제 매크로 영향을 받을 텐데, 그 매크로 나오는 것들이 크게 장에 올라가는 데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떨어지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어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트 시전 동결되는 거 다 알지만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그게 수요일이죠. 수요일인데 수요일 장 중에 발표가 되니까 월요일에는 뭐 그냥 그렇다 하고, 화요일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레이트 시전에 대한 막 해석들이 나오면서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할 거고, 수요일은 레이트 시전이 있어서 그거를 보고서 이제 장이 움직일 것이고, 근데 좀 많은 유럽 나라들이나 뭐 중국 이런 데서들은 5월 1일이 레이버데이라서 그때 쉬죠. 그래서 쉬는 날 미국은 그 레이버데이가 5월 1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 레이트 시즌이 있어서 그거에 영향을 받을 텐데, 이제 5월 1일에 쉰다고 해도, 유럽이 쉰다고 해도 어차피 레이트 시즌은 유럽 시간으로는 저녁 시간이니까 어차피 장이 있어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긴 할 텐데, 장외 시장 그 시간외 시장 아니면 그런 거 고려하면 일단 미국에서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 있죠? 목요일 새벽. 새벽 한 2, 3시쯤 되려나요? 2, 3시, 3시, 4시쯤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쯤에 레이트 시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서,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런 레벨들 중요할 거고, 뭐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 그려는 놓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저쪽으로 올라갔을 때 사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마그넷 해놓고 밑에서 어디 여기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하나 있다는 거.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걸리고 뭐 이렇게 쉽게 빠져서 내려오기는 어렵고, 그리고 뭐 레이트 시전 때문에 그 변동성은 크지만 가격이 방향을 바꿔서 영향을 줄 만큼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운 트렌드 라인 있는 여 정도에서 올라가도 뭐 맞고, 이 연두색 라인, 그리고 뭐 525, 7.25 라인 아직 강하죠. 여기서 굉장히 그 저항선으로 많이 쓰였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여기서는 아예 여기 고점에 찍혔고. 그래서 ES는 그 정도로 이 레인지에서 레이트 시전이나 논판 보고서 결정이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NQ죠. NQ 뭐 당연히 NQ는 그 실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완전 깨져서 쓸모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까처럼 ES처럼 여기도 이렇게 일단은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완전히 꺾였지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밑에 다운 트렌드 라인 요거가 지지선으로 아직 남아 있고 요 트렌드 라인은 뭐 지워도 상관이 없겠죠. 좀 전에 ES도 그거에 해당되는 건 지우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점이 생길 때마다 여기 고점이면 이렇게 그다음 여기서 고점이 또 바뀌었네. 고점이 또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로 그리면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라나 안 받았네. 그러면 수정. 여기서 저항을 받을라나. 근데 이미 여기서는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되려나? 아니, 뭐 여기 되려나?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려놓는데 이게 뭐 크게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 지지받고 또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도지가 나왔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지라는 것은 보통 방향이 바뀌는 변곡점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죠. 여기 지금 도지도 계속 나왔는데도 크게 방향이 이 당시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됐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지 만들었더니 내려오던 게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여기 일단은 도지니까는 방향을 바꿀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운 트렌드 라인을 수정해 가면서 표시를 해 놓는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17,165.25 여기 저점은 뭐였죠? 17,113.25였는데 이게 무슨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고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얘도 있는데 여기 뭐 다른 것들이 많아서 일단은 얘는 그려놓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도 있고요. 얘는 좀 세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 얘도 하나 그려놓을까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려놓으면 되겠네. 네, 뭐 얘도 좀 세 보입니다. 그래서 얘 있고 내려올 거 얘도 좀 세 보이는데 그 전에 있었던 게 있고 그 전에 있었던 거 강하긴 한데 제가 있으면 그냥 얘를 지워버리고 새로 이렇게 그리는 것도 방법이죠. 새로 그린 거 초록색으로 해놔 볼게요. 그리고 얘도 뭐 강하긴 한데 굉장히 강한 놈이긴 하죠. 이게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려놓기는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뭐 여기서 작용했었고 하니까 여기도 작용을 했고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얘로 대체해도 사실은 상관없어 보이긴 한데 일단 놔둬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려놓은 거 그래서 옛날 거보다 새로 있는 애들 좀 더 세게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것도 누구죠? 얘도 이제 더 이상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그린 놈으로 업데이트를 해놓을게요. 얘도 강한 놈이었으니까 얘는 놔둬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초록색으로 일단 하고 다음에 색깔을 바꾸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그 지지선들이 있고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 초록색, 이 파란색 강한 애들 둘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에 걸려서 쉽게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분위기가 매크로까지 고려하면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거에 무게가 그러니까 장이 무겁다고 하죠. 장이 무거우니까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따라서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나스닥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던 트렌드가 이제 꺾여서 한번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이 정도 올라가도 이 고점 못 치고 올라갔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기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점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여기로 갔다가 내려오고 하는 그 정도.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큰 변곡점이 생겨서 다시 업트렌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gradually 천천히 이렇게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뭐 여러모로 뭐 그 금요일날 PC 이런 것도 보면 그렇게 아주 그 넘버들이 시장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상이 무겁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Q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뭐 그냥 횡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거는 6만 라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공이 4개예요. 그래서 6만 라인 그려놓은 거고, 여기에 지지선 살짝 하나 있고, 그래서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그래서 일요일엔 도지,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도지는 아닙니다. 트레이딩 안 했던 얘기니까. 월요일 날 이제 나스닥들도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쭉 같이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고 목요일 날 좀 반등하나 싶더니 더 빠지는 상황.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6만 라인하고 요 73,660, 요 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큰 레인지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로칼리는 이거 넘어가기 힘들어 보이죠? 6898 라인. 왜냐면 이거 거기까지 가다가 이제 좀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 뭐 여기서 조금 더 그린다고 하면은 이제 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라인 정도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횡보할 때는 그 사이에 트렌드 라인 그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하나 더 그린다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 여기서 뭐 이 정도나 이 정도, 얘는 도지가 너무 기니까 얘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선으로 하나 더 쓰일 만한 것들이 있다. 여기에서도 얘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옆에 작용하다가 지금 깨져서 컨펌이 된 상태죠.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브레이킹 됐을 때는 꼭지 그 위아래가 다 이 트렌드 라인에 걸치지 않고 벗어나야지 이게 돌파가 된 게 컨펌이 된다고, 확인이 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릴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은 사실은 지금은 없었던 거였죠. 새로 그린 거죠. 이렇게 없었는데 새로 그린 거니까 그거를 고려하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 계속 놔뒀었죠. 그게 언제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는 지난 수요일이 아니라 그 전주 수요일에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6만도 아니에요. 6만 밑에 있는데도 여기서 딱 지지 받았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는 계속 킵해서 놔뒀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이 그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도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놔두고, 만약 이게 깨져서 내려가거나 하면 이제 그때는 이 패러렐 채널 전체를 지울 필요성도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고, 뭐 새로 패러렐 채널 그릴 만한 건덕지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 전고점이었었던 6898 라인은 아직도 닿지 못한 상황이고, 신고점 만들었지만 전고점 그 영역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금 빠지는 분위기. 그래서 만약에 이 6만 라인이 돌파가 되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찔끔찔끔이 아니라 6만 라인이 돌파가 되면은 또 훅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와 그러니까 이런 차트 분석과 관련되지 않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루지 않습니다. 뭐 제가 강연이나 강의 이런 데서는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잘 말을 섞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차트로서의 비트코인 분석은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좀 그 음성 이런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그 동영상을 만들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아직도 좀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 주 지난 그 다음 주 5월 7일에 제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그 예정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나은 퀄리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그저께죠. 그저께 밤에 유료로 했던 그 강의,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하셔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소통하면서 또 어떤 거를 궁금해 하시는지도 알 수 있었고, 유료라서 그 강의 동영상은 그 참가해주신 분들한테만 공개를 하는 거라서 그 놓치신 분한테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을 하고, 그게 한국에 제가 오는 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국에 안 오고 영국에 있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그렇게 유료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기획을 해서 한번 유료 강의로 온라인 온리로만 하는 그런 강의도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료로 하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겠죠? 그 공개해서 뭐 전혀 제가 모르는 분들도 들을 수 있는 것과, 제가 아는 분들, 저한테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 분들한테만 이렇게 한국말 익스클루시브하게라고 하는데, 그렇게 독점적으로 하는 거랑은 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레벨이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 완전 공개하는 거에서는 조금 그 수위를 좀 낮춰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들은, 조금 민감한 얘기들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얘기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유료 강의에서는 중국 얘기도 한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걸 원한다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그 관련된 쪽으로 또 기획을 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동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